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시원 창업을 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시원의 장점인데요. 고시원 이제 장점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이 있고 임차인들의 장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고시원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장점은 비교적 이제 적은 돈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점포용 창업 같은 경우 1층에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권리금에, 보증금에, 또 시설비에 이렇게 하면 뭐 웬만한데 하면 1억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제 고시원도 크게 하면 뭐 1억이 아니라 뭐 그 이상 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좀 시설이 낙후된 데들을 이제 인수하는 창업, 또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인수해서 창업하는 것들은 2천만 원, 뭐 3천만 원 내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가능한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의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주거 상품이다 보니까는 다른 이제 점포용 창업보다는 안정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점포용 창업들을 이렇게 보면 100명이 창업을 하면요, 3년 내에 70명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폐업률이 이렇게 높아요. 어저께도 신문기자 보니까 이미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이제 안정성이 높고요. 세 번째, 내가 운영이 잘 안 되던 것을 인수를 해서 내가 운영이 잘 되게 만들게 되면 추가로 권리금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 방배동 아주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 고시원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셨잖아요. 만약 방이 40개인데 한 5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35개 공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운영해서 만실에 쳐놓은 다음에 이제 팔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금이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 가치에 대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시원은요, 특별한 지식 없이 하루 이틀만 이제 기본적인 지식만 알게 되면 누구든지 창업이 또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적은 금액으로 비교적 안정성 높게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시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들어올까? 여기에 장점이 있으니까 들어오죠. 자, 첫 번째,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뭐 어디를 들어가든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런 1인 가구들이 그런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고시원은 월세만 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고시원은 1개월 단위도 계약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살다가 뭐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월 단위로 계약하다는 게 계약이 가능한 게 또 이제 장점이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쓴 전기, 수도, 가스료는 내가 내잖아요. 그런데 이 고시원은요, 내가 이제 입실료가 만약에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에 전기, 수도, 가스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기, 수도, 가스를 많이 써도 입실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는 비용이 이제 없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편물을 받거나 보낼 때 본인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걸 받거나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여기 이제 총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편물도 받아주고 거기서 우편물을 이제 보내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뭐 거기서 밥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고시원들은 요즘 경쟁이 좀 심해져서 라면이라든가 기본적인 밥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고시원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밥 한 번 사 먹으면 뭐 7,000원 정도 하는데 다 사 먹으면 세 끼면 7, 3, 21 하루에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이에요. 식비만 계속 사 먹는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이 고시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밥 그리고 라면 정도 제공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살았었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저는 식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그 밥과 이제 라면 한 개, 그래서 이제 김치도 조금 있고 해서 거의 1년 넘게 제가 힘들었을 때는 그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와 라면으로 식비를 하나 들이지 않고 이제 연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시원들은 이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자, 그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고시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단점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고시원은요 24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주간 총무가 따로 있고 야간 총무가 따로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건 창업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이제 본인이 하고 야간 총무를 이제 별도로 두는 데가 있고, 또 총무를 두게 되면 그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창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낮에는 아내가 있고 밤에는 이제 남편이 하고, 그래서 이제 주야로 부부가 이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대할 때 이제 잠깐만 부부 사이인데 그 교대할 때 이제 잠깐만 보고 또 헤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힘들어 하세요. 이렇게 관리하는 것 때문에. 또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고, 또 여기 들어오는 입실자들이 본인 방 안에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그래서 항상 이제 화재에 취약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이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 무슨 도난 사고, 또 남녀들이 그 고시원에 뭐 구분된 게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 어떤 성추행 사고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다 보니 이제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부리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겪게 되면 되게 힘들어 하죠.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가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수리 비용이 들어가요. 예상치 않았던. 어떨 때는 이 수리 비용이 월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도 있죠. 그래서 목돈이 이제 나갈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청소도 해야 되고 환기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또 주방도 항상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의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가 실제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점, 그래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난 저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고시원 창업을 할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시원 창업, 또 고시원의 장단점, 또 고시원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고시원은요, 임대사업 상품이 아닙니다. 고시원은요, 창업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을 이제 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고시원 창업 하시는 분들이 수익은 만족할 만하게 나오는데 일이 좀 고되다 보니,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 한 1년, 2년 운영을 하시다가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 창고, 뭐 게스트하우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상품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런 이제 개별 상품들의 어떤 특징, 장단점, 또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목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마저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가 부동산의 재테크에 대한 컨텐츠 절반, 또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내가 돈 한 푼 없이 내 몸 하나로 내 노력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인 지식 사업가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1인 지식 기업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거를 온라인에 배포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저게 어떤 세상이지라고 하실 텐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환경을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1인 지식기업가로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면서, 또 거기서 만드는 소득을 가지고 또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순환을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재산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또 하나도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재테크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